여보, 저 푸른 바다 좀 봐. 너무 좋다. 그치? 오 마이 갓, 뷰티풀. 아, 역시 해외 나오니까 풍경이 다르다. 응. daughter, 어때? 좋지? 굿. 진짜 좋아. 딸, 근데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엄마, 나 급해. 어머머, 그래? 여보, 화장실 좀 찾아줘. 화장실. 알겠어. Excuse me. Where is toilet? Left, right? 오케이, thank you.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화장실 있대. 얼른 가자. 그래. 딸 좀만 참아. 화장실 곧 나올 거야. 아니야. 나 화장실 안 갈래. 왜? 급하다며. 가깝다니까. 아니야, 안 가. 무서워, 안 가. 아, 도너리. 아빠가 지켜줄게. 어서 가자. 아니야. 싫어. 어머, 얘 실수를. 괜찮아. 숙소 들어가서 옷 갈아입자. 엄마. 왜 화장실을 안 가려 할까요? 어머니 힘드시겠네. 2888님 보내주셨고, 네. 혜신님. 정수대디 잉글리시 very 잘하시네요. 네, 혜신님. very well이죠. 혜신님도 잉글리시 잘하시네요. 네. 자, 첫 번째 사연 익명 요청하셨고, 화장실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아까 저희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서 아이가 왜 화장실을 가기 싫어할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7살 여자아이를 둔 엄마예요. 작년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쓰고 나서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가기 전 용변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집에 가서 해결하자 했는데 아이는 더 놀고 싶은 마음에 마렵지 않다고 하다가 갑자기 급해졌는지 관리사무소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용변을 보게 했는데 그 화장실 수압이 약해서 물이 역류했고 바닥에 역류한 물이 꽤 많이 흘러 넘쳤어요. 미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다가 그 지경이 되자 저도 화가 많이 났고 그 당시 아이를 굉장히 다그쳤습니다. 가뜩이나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놀랐을 텐데 제가 혼내기까지 하니 아이가 많이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그 이후로 용변을 보고 나오면 변기가 넘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낯선 여행지 등에서는 특히 화장실에 겁을 내서 자꾸만 용변을 참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말해서 트라우마 같은 것인지요. 화장실 사건이 있었던 게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좀 극복을 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7살이 되고 유치원 반이 바뀌면서 그곳 화장실이 무섭다고 몇 번 실수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만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다녀온 여행지에서도 수시로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괜찮다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말을 계속했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무섭지 않다고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환경 변화가 없을 때는 좀 괜찮았던 게 반이 바뀌고 나니 긴장돼 그런지 다시 나타납니다. 그때 그 일이 채 극복되지 못한 상태구나 싶더라고요. 변기를 무서워하는 저희 아이를 위한 조언 부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엄마 걱정하실 만 하신 일이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먹는 거 부분 또 이렇게 자는 거 또 이제 배설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생활 삶이잖아요. 예. 일상으로 늘 일어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생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울 거야. 이렇게 참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또 그 일이 얘한테 지금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지 또 그게
또 이제 유치원 생활에도 네.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미안하고 안타깝고 아이는 지금 불안감이 밑으로 쫙 깔려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때 그 일이 무슨 흔히들 말하는 트라우마가 아이에게 된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네. 준 트라우마 정도 그 수준까지는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하고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물이 넘치는 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고 엄마가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막 멘붕이라고 그러죠.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게 얼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 트라우마까지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또 우리한테 또 너무 큰 또 무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준 트라우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아이가 괜찮아졌다가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났네요. 엄마 걱정이 되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떤 그 화장실에서 공포가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또 참다 자기 이제 실수를 이제 하는데 어쩌면은 이 실수하는 것은 그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자신이 실수하는 게 더 무서워지는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앞이라든가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그 얘도 싫고 얘도 싫지만 얘가 더 싫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의 성향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유치원이다 보니까 네. 아이 입장에선 정수님의 이야기를 따르자면 이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경우고 이제 말하자면 학교에서의 사회생활 조금 더 큰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는 다른 친구들의 시선들도 의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쩌면 극복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왜냐면 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학교 안 갈래. 학교를 안 간다고. 나 창피해서 안 갈래. 이럴 수도 있어서 또 경우의 수는 다 진짜 달라요. 다른 애들은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보여가지고 여자친구가 보여서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아이가 힘들어하면은 가능하면 정말 빠르게 도와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포심이 있다는 건 공포가 느껴진다는 건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오랫동안 갖게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이제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포심이 지금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네. 모든 아이는 동일하지는 않긴 해요. 가위손님은 저도 참 까다로운 편이라 밖에서 용변을 잘 못 보는데 그거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아이도 무척 힘들 상황이라는 네, 네. 말씀이신 거죠. 예,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공포심을 좀 느꼈거든요.